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밤 8시 41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 지역을 폭격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밀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마스와 관계되는 시설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의 간부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지휘소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들을 피해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목표는 민간인이 아니고 지지난 주에 토요일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1300명을 학살한 하마스 간부들이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제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를 줄여서 IDF라고 합니다. IDF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특공대 중대장 알리 콰디를 드론을 이용해서 제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알리 콰디란 자는 누크바란 특공대의 중대장입니다. 이 콰디란 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참 테러리스트입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 기업인을 납치해가지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다가 2011년에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군인을 송환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던 죄수, 팔레스타인 죄수 1000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종신형을 살고 있던 중죄인들도 있었어요. 1대 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이자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일 토요일에는 가자의 장벽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제 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마스의 공중부대 부장 또는 공습부대 부장이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공습부대 대장 메라드 아부 멜라드를 같은 방법으로 폭살했습니다. 이 멜라드는 이번 하마스 공습에서 유명하게 된 패러글라이더 부대를 지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자입니다. 이 자도 죽었습니다. 오늘 또 금방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전황을 추적을 하려면은 IDF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올리고 이스라엘 정부와 군의 주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아주 비밀 동영상도 막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찍은 동영상을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군이 특공작전을 하는 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동영상도 거기 들어가 보면은 많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음악 축제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260명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 시민들이,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로 피했는데 그 공중 화장실을 향해서 집중 사격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어제 2건을 하고 오늘 또 1건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투기는 하마스의 아까 말씀드린 누크바 특공대 남부 지역을 담당을 하던 부대장 빌랄 알 케르다를 폭격을 해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케르다가 살던 집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게 그 집이 조준을 딱 십자형으로 조준이 된 다음에 꽝 터지는 동영상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폭발로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소속 테러 요원들도 함께 제거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에게 테러한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1972년 당시 수도의 뮌헨에서 열린 여름 올림픽의 선수촌으로 침입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 및 코치들을 인질로 잡아 서독 경찰과 대치한 끝에 11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때 서독 경찰관도 1명이 죽었습니다. 테러단은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3명이 잡혔습니다. 검은 9월단은 그 뒤에 서독의 루프트 한자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서독 정부를 위협한 끝에 잡혀있던 3명의 동료를 구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골다 메이어 할머니였는데 이 테러를 기획하고 가담한 범인들을 암살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암살단을 만드는 거죠. 정보기관 모사드와 이스라엘 군이 합동으로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 팀의 첫 작전은 1973년 4월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침투하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정보 책임자 모하메드 유수프 알 라자르 등 3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특공작전의 지휘관은 나중에 이스라엘군의 총참모장 그리고 수상이 된 사람인데 에후드 바락입니다. 요사이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국가공인 암살단은 주로 유럽과 중동을 돌아다니면서 팔레스타인 테러단을 추적하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했어요. 1973년 6월 노르웨이 릴리 함메르에서 한 모로코인을 뮌헨 사건 관련자 알리 하산 살라메로 오인해서 암살했습니다. 요원 5명이 붙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외교를 통하여 2년 뒤 옥살이 하던 요원을 전원 송환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암살단은 그러나 살라메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979년 1월 22일 그를 베이루트에서 발견해가지고 원격 조종 폭탄으로 죽였습니다. 이 뮌헨 테러에 대한 보복 작전은 신의 분노라는 암호명을 가졌습니다. 1992년까지 20년 동안 계속된 보복 작전에서 몇 명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십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뮌헨 사건에 관련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2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복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뮌헨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스필버그가 제작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번 1300명의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된 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가의 이 분노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그 집요한 복수극이 어디까지 이룰지 대충 짐작하게 합니다. 10여 명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추적을 했다면은 1300명이 죽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몇백 년 추적 안 하겠습니까? 몇백 년. 물론 대대로 추적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벌써 3명이 죽었으니까 머지않아 하마스 지도층, 최고 지도층이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느냐? 600만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살육될 때 아무도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국가가 없었으니까요. 국가가 없으면 이렇게 당한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저항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10번이나 치르면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문명국가를 건설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서운 집념과 생존 의지를 우리는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배로 갚아줘야 한다. 한 명 죽이면 우리는 7명 죽인다는 이런 비례로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1300명 죽었으니까 그 7 빼면 10,000명이나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야 안전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첫째,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폭탄 한 400개 갖고 있습니다. 그 운반수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최강의 공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암살 전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암살탄, 국가 암살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개입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란 지도부가 저는 겁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란 지도부가 어설프게 개입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폭격하고 이란의 국가 지도부를 암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암살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암살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벌써 3사람 죽었습니다. 앞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이 죽어나갈지. 감사합니다.